제1장 평온의 종말.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 이제는 잔인한 농담처럼 들립니다. 밥 한 공기에 고기 한 점 얻는 소박한 행복에 대체 얼마를 태워야 할까요? 10% 넘게 치솟은 식료품 물가는 우리 식탁의 기초 공사를 뿌리째 흔듭니다. 마트에서 고기 한 팩 집었다가 조용히 내려놓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예전엔 쌀독에서 인심난다 했지만 이젠 쌀독 채우는 게 도전입니다. 우리 몸의 토대인 쌀과 기둥인 고기가 동시에 비싸지는 건 삶의 질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당연한 것이 사치가 될 때 우리는 심리적 빈곤에 빠지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진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2장 숫자의 습격. 이 가격표는 변덕이 아닙니다. 지난 1년 축산 농가의 사료값 인상폭은 30%를 넘었습니다. 소와 돼지가 먹는 곡물이 뛰면 고기값이 오르는 건 피할 수 없는 산수죠. 여기에 기후위기가 밥그릇을 타격합니다. 폭염과 폭우로 쌀 수확량은 급감했고 공급망은 마비됐습니다. 내가 내는 10,000원 중 3,000원이 이상 기후와 물류비 때문이라는 통계는 냉혹합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식탁이 가난해지는 억울한 선전포고. 원재료값이 고정된 이상 물가 하락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 기초의 균열이 외식 물가라는 거대한 탑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시죠. 제3장 도미노 현상. 쌀과 고기값이 흔들리면 그 다음은 뻔합니다. 단골 분식집 김밥 가격이 앞자리를 바꾼 걸 보셨나요? 단순히 쌀값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원재료 상승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를 쓰러뜨리는 첫 번째 손가락질입니다. 점심 메뉴판은 이제 거대한 성적표입니다. 원가를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가 눈물로 가격을 올리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지독한 연쇄 반응은 삶의 여유를 갉아먹습니다. 한번 오른 물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죠. 그런데 소비자보다 더 고통스러운 비명이 현장에서 들려옵니다. 제4장 축사의 비명. 우리가 가격표에 한숨 쉴 때 축사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사료값 몇백 원 인상은 수천 마리를 키우는 농가에겐 하루아침에 수백만 원의 빚이 생기는 생존의 절벽입니다. 키울수록 손해인 기괴한 구조 속에서 수십 년 일군 축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합니다. 생산자가 사라지는 건 단순히 실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식탁의 단백질 공급망이 뿌리부터 썩는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농가가 문을 닫으면 나중에 우리는 몇 배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생산의 붕괴는 곧 공급의 재앙입니다. 이 비명은 결국 우리 카트 안의 풍경을 기이하게 바꿉니다. 제5장 선택의 딜레마. 마트 신선식품 코너에서 우리는 철학자가 됩니다. 아이를 위해 한우를 집었다가 쌀 가격표를 보고 멈칫하죠. 단백질인가 탄수화물인가. 이 서글픈 저울질은 대한민국 가게가 마주한 비극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저렴한 탄수화물로 배를 채우고 수입 냉동육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며 겨우 식단을 유지합니다. 영양보다 지갑의 균형을 먼저 따지는 기형적 소비는 삶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풍요의 상징이던 카트는 이제 생존을 위한 방어선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론 이 파도를 막지 못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려는 거대한 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6장 보이지 않는 손. 정부는 비축미를 풀고 관세를 낮춰 수입육을 들여오며 급한 불을 끕니다. 당장 1,000원이 아쉬운 우리에겐 단비 같죠.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수입 의존도를 높이면 우리 농가는 설 자리를 잃고 식량 자급률은 바닥을 칩니다. 해외 공급망에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는 식량 안보의 인질이 되어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표를 주무르는 동안 그 손이 우리를 돕는 건지 벼랑으로 미는 건지 냉정히 물어야 합니다. 이제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만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7장 생존의 재정의 고물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가격이 예전으로 돌아가길 기다리는 건 무너진 담장 아래서 기적을 바라는 격이죠. 이제 소극적 소비를 넘어 식비 지출의 골조를 바꾸는 체질 개선이 절실합니다. 무조건 굶는 게 답이 아닙니다. 영양 가성비를 따지는 전략적 식단이 필요합니다. 대체 단백질을 찾고 식재료 낭비를 제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스마트한 소비는 할인 쿠폰 챙기기가 아니라 한정된 자산으로 가족의 건강권을 사수하는 경영 전략입니다.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생존의 정의입니다. 제8장 밥상의 철학. 가격표는 시장이 쓰지만 가치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고기가 줄고 쌀 한 톨이 무거운 시대라도 포기해선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식사가 주는 위로와 존엄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가족과 마주 앉아 고단함을 나누는 시간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숫자가 위협할수록 더 정성껏 밥상을 차리십시오. 그것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는 근육입니다. 오늘 나눈 진실이 공포가 아닌 지혜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갑은 가벼워졌어도 통찰은 두둑해졌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충전소가 되길 바랍니다.